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조 중부로 역사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하얼빈을 비롯해서 송화강 일대를 구성하는 만주 중심부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세력이 부딪힌 곳입니다. 하나는 장광차이링이나 창바이 산맥 동쪽에 있었던 숙신, 음루, 말갈, 여진과 같은 퉁구스의 수련민의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같은 농경 기반 세력입니다. 농경 세력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겠죠. 오늘은 그 두 개의 세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송화강 주변, 즉 만주의 중심부를 양분해 왔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맥은 국가라기보다는 우리의 조상이 되는 종족에 가깝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지도와 관련해서 특히 고려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고등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일 테니까요. 좋아요 먼저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아무르강입니다. 흑룡강, 헤이룬강이죠. 아무르강은 자신과 만나는 모든 강의 본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게 발원을 했건 아무르강과 만나면 다 아무르강의 지류가 됩니다. 이 강은 눈강이고요.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그리고 요거는 아르군강입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강이 오늘의 메인 테마인 송화강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숭화강이죠. 이 송화강은 창바이 산맥에서 발원해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이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눈강과 만나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얼빈을 지나서 흑룡강성을 관통해서 아무르강과 만난 후에 오우츠크해로 빠져나가는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숭화강의 상류, 여기가 제2송화강이 됩니다. 그리고 눈강과 만나는 지점부터 아무르강과 만나는 지점까지를 제1송화강이라고 합니다. 상류가 제1송화강이 아닌 이유는 대체로 강이 하류로 갈수록 더 넓어지고 물의 흐름도 더 활기차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나 물동량이 상류보다는 하류로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 측면에서 하류가 제1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더 많이 이용한 쪽을 제1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은 좀 심화 과정이었고요. 그 하얼빈을 비롯한 그 만주 중부 그리고 동북부 이쪽에서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시기는 구석기 시대로 추정합니다. 당연히 당시 생활은 수렵과 어류였겠죠. 그러다가 기원전 2333년경에 우리 고조선도 건국이 되었죠. 이쪽 아사달을 중심으로 건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삼국유사에 나오죠. 여기서 아사달이 그 랴오허, 유화죠. 유화 일대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이고요.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우리 역사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제2송화강이 돼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제2송화강을 차지한 것으로 우리 교과 과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송화강 옆으로 제1송화강도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 하얼빈이 있겠고요. 그래서 하얼빈은 차지하지 못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쪽 민족과 만약에 경계가 지어진다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제1송화강을 경계로 서로 북방 민족과 대치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북쪽 민족의 세력이 요 송화강 너머까지 제1송화강 너머까지 미쳤다면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보급하기가 힘들 겁니다.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경계로 본다고 하면 고조선 시기의 송화강은 하얼빈까지도 고조선의 세력권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중국 역사서인 상서에 보면 중국의 주나라 시기,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10세기 전후에서 흑룡강 하류를 중심으로 활동한 부족 연맹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숙신입니다.
상서에서는 숙신이 이 주나라에게 화살이나 활 같은 곡물을 바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렵이나 어로 생활을 했으니까 활이나 화살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공자가 쓴 춘추에도 보면 이게 숙신은 연나라, 이 베이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전국시대 연나라가 있었죠. 그 위에 동호, 그 연나라 호와 함께 동북방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숙신은 대략 1세기 정도까지 그 호칭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기원전 2세기 정도, 그러니까 중국은 전한시대, 한반도는 고조선 후반부에 이르면 제2송하강 일대에서 부여라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자, 다음 지도로 보시면요.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지도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동부여가 표현이 안 돼 있긴 한데, 이게 다른 지도들이 워낙 강들을 다 안 그려놔서 그냥 이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대략 만주 중심부에 있었던 부여의 영역이 이 정도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또 있고요. 이쪽으로 제2송하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1송하강이 되겠죠. 그래서 하얼빈이 이쯤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중심부에 부여라는 부족 연합체가 등장한 겁니다. 그 부여 연합체의 그 초기 형성은 기원전 2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4세기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부여는 훗날 남쪽에 있는 고구려나 우리 백제의 모태가 되는 예맥 쪽 계열의 국가로 우리나라 고대사에 포함되는 국가입니다. 이들이 하얼빈을 자신들의 북방 한계선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부여가 기존의 동북 쪽에 있었던 숙신과 다른 점은 숙신이 수렵과 어로 생활을 했었던 것에 반해 부여는 농경과 목축을 이 하얼빈 일대에 접목해서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도록 만든 국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는 5세기 말이 되면 이 남쪽에 있었던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세기, 그러니까 중국은 후한시대, 우리나라는 부여시대에 이때 동북 쪽에 있었던 숙신 연맹체가 깨지고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 흑룡강 하류나 이 송하강 일대에서 부족 연맹체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을 음루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음루의 지도를 따로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그 지도마다 표시하는 영역이 지역이 다 달라서 아예 안 가져왔습니다.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원래 지도로 돌아가 보면 이제 부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요, 송하강 일대를 차지했겠죠. 음루는 숙신의 후신이기 때문에 차지한 지역은 숙신과 비슷해서 대략 이쯤 될 겁니다. 이제 흑룡강 하류, 그러니까 만주 동북부 일대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들이 수렵 어루를 하고 요 밑에 있던 부여 세력, 농경을 기반하는 부여 세력과 경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시간이고요. 세기를 표현한 거고 요 밑에가 나라인데요. 부여와 음루가 같은 시기에 같이 존재했죠. 이제 고구려도 있네요. 그리고 나무 위키에 보면 음루가 부여에게 종속된 국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지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고구려가 있는데요. 다시 지도로 보시면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에 한반도 북부 그리고 남만주를 기반으로 해서 등장해서 하얼빈을 북방 경계로 해서 그 이남의 만주를 지배한 국가입니다. 물론 힘이 약해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점점 이제 그 북쪽을 상실하면서 하얼빈도 언젠가는 이제 상실하게 됐겠죠. 그리고 다시 엑셀표를 보면요, 5세기에 음루가 약해지면서 음루를 대신해서 물길이라는 부족 연합체가 송하강 일대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제 송하강이라고 하면 고구려의 그 영역이죠. 그래서 물길은 북쪽의 민족이지만 그 농업과 목축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요. 이제 위키백과 설명에 따르면 이 성립 시기부터 고구려에 복속했다라고 합니다. 둘의 영역이 겹치니까 적절한 설명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여가 멸망하는 494년에 완전히 물길도 고구려에 복속하면서 이후에 이제 물길은 서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있었던 시기까지는 농경 세력이 동북방의 퉁구스의 수련민 세력을 누르고 만주의 중심부를
차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이 되면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의 협공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던 물길이 같이 여러 부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고구려 믿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당나라는 그 흩어진 물길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 통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몽땅 다 말갈이라고 퉁쳐서 부르죠. 그런데 이때 이 망한 고구려의 유민들과 요 말갈이 7세기 말에 힘을 합쳐가지고 발해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지도로 보시면요. 다음 지도로 보시면 그렇게 해서 발해가 이쪽 송화강 일대 하얼빈까지 포함하네요. 이렇게 제1송화강, 제2송화강을 포함해서 이제 헤이룬강까지 우수리강까지 이렇게 동북쪽을 광범위하게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발전하다가 926년에 야유라보기가 세운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송화강 일대, 이 만주 중심부에서 우리 조상들, 즉 농경민족이 남서부의 이제 유목민이나 동북방의 퉁구스의 수련민들에게 밀려서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죠. 고려의 영역이 잘못됐다, 한반도를 뛰어넘는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그 현재 고등교과 과정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이제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이제 강력했던 세력 흑수말갈이라는 부족이 남하에서 자기 스스로를 주르첸, 즉 여진이라고 고쳐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위키백과나 챗 GPT를 찾아보면 말갈이 스스로를 주르첸이라고 고쳐 부른 것이 아니고 발해를 정복했던 거란이, 이쪽에 이제 다 거란 땅이 됐을 테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말갈족을 주르첸이라고 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설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고쳐 불렀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갈족이 워낙 그 전신이었던 숙신이나 음루, 물길 시절부터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고구려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발해가 멸망해서 독립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흑수 말갈이다. 예전에 그 말갈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갈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새 출발하겠다 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거란이 바꿔 불렀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해보면 말갈이라는 용어 자체도 당나라가 흩어진 물길 부족들을 복속시키려고 통칭해서 부른 이름이고 그 이전에 음루나 숙신 같은 이름도 모두 중국 쪽에서 불렀었던 이름인 만큼 주르첸도 중국 쪽에서 말갈을 고쳐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주르첸, 즉 여진족은, 자 다음 지도로 보면요, 여진족은 그 요나라가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하던 1115년에 완안부 출신의 아쿠타가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본격적인 만주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안부가 어디냐 하면 자, 요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1송화강이 흐르고요. 하얼빈이 있는데 요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제 장광차이링에서 발원해서 하얼빈으로 흘러들어가는 아시허라는 그 송화강의 지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시하고요. 만주어, 그러니까 여진어로는 아르추카강입니다. 요 아르추카강이 장광차이링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하얼빈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여기가 요 아르추카강이 바로 완안부입니다. 아쿠타가 흥기한 곳이죠. 여기서 이 아르추카가 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국호를 금나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은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까지 입성하지만 곧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다시 동북쪽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후에는 해서여진, 건주여진, 야인여진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수백 년 후에 후금으로 부활한 다음에 청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난 그 여진족 부활의 역사편에 담아 놓았으니까요. 그 이후의 변화 내역도 한번 보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많이 좋아해 주셨던 거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잘 준비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